가상자산 선물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총선 당시 후보들이 핵심 공약으로 꼽은 지역 현안 짚어봅니다. 첫 시간으로 센텀 이지구 도심융합특구 현주소를 보도합니다. 도심을 화사하게 물들였던 벚꽃은 떨어졌지만 겹벚꽃이 피어나 시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겹벚꽃 숨은 명소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가상자산 선물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온라인을 통해 투자 교육 등을 하며 신뢰를 얻었는데 투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가 운영 중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입니다. 가상자산 교육과 상품 설명 동영상 수십 개가 올라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온라인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로 활동해온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이른바 투자 리딩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투자 원금 보장은 물론 월 최대 50% 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30여 명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어가자 수익금 지급이 미뤄지기 시작했고 일부 투자자들이 원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입어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래소 오류로 인해서 의미가 없는 가격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나서 청산이 되다 보니까 자기 자산이 큰 손실이 났다. 거래소에 장애가 있었던 건 맞지만 피의자가 얘기한 그 사실 자체는 사실이 아니었던 거. 투자 실패로 원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도 A씨는 더 높은 수익률 지급을 약속하며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 한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건넸는데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추가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분배율이 이제 77%로 최대 77%까지 이제 약속을 했었거든요. 한 분도 못 받았어요. A씨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른바 매매북과 다수의 투자 전문가들이 근무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A씨의 말을 믿은 투자자는 모두 34명, 피해액만 25억 원에 이릅니다. A씨는 이렇게 모은 투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했지만 대부분 손실을 입었고 원금의 일부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SNS를 이용한 허위 광고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시 원금 보장 및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내용일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A씨를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 명의의 부동산과 외제차 등 5억여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4.10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선거 기간 후보들은 공약을 내걸고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선 후보들이 핵심 공약으로 꼽은 지역 현안,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센텀 이지구 도심융합특구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차선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센텀 이지구 도심융합특구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먼저 김미애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센텀 이지구가 명실상부한 불경, 중심, 미래 먹거리가 돼야 되는데 도심융합특구, 테크노밸리로 제대로 조성하고 미래형 혁신 공간으로 센텀 이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이곳을 부산, 울산, 경남 거점이 될 부산형 테크노밸리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실현이 가능할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센텀 이지구 도심 융합특구 사업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미래의 모빌리티나 로봇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 기반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인데 이 판교 같은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서 청년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큰 그림은 나와 있는데 부산시가 지난달 센텀 이지구 도심 융합특구에 이 친환경 스마트 선박 R&D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 거점을 만드는 것인데 우선 개발 부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방위산업체 풍산 이전 문제 해결이 당장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산업체 풍산 이전지 찾는 부분, 이 부분이 난항을 겪어왔는데요. 이 부분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지난 2월 부산시와 풍산, 부산도시공사와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전지는 이전 예정지 주민의 반발을 고려해서 이 비공개인 상태인데 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적용해서 이전 절차를 빠르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지가 공개가 됐을 때 이 지역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이 풍산 이전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네, 지난해 10월 도심 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달 말 도심 융합특구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현재 토지 보상 단계인데 법이 시행이 되면 부산시는 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담은 실시 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서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당초 2027년 완공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서 2030년까지는 2조 2천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풍산 이전뿐 아니라 이 토지 보상 작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 이번 22대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사업비 확보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센텀 이지구, 이 낙후된 지역 발전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 기자 수고했습니다. (15일) 청년 두드림센터에서 부산 청년 잡 성장 카페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발대식엔 박형준 시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고용부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해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의 실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는 현상을 막고 청년들이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지난 2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3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청년 카페를 운영하고 직장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합니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공사가 다음 달 2일 재개됩니다. 부산시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공법 선정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했던 재설계를 완료하고 다음 달 2일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향후 공사 과정에서 시공 오차 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한국 BIM 학회와 재설계 참여업체 간 협력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는 2026년 오페라하우스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서면 지하도상가 부전몰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2개가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15일 서면 지하도상가 부전몰 3번, 5번 출입구에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해당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고 임산부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승강시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설치 이후 시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을 화사하게 물들였던 벚꽃이 이제 거의 떨어져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민주공원에선 벚꽃을 대신하는 다음 주자로 겹벚꽃이 피어나 시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나뭇가지마다 크고 풍성한 꽃잎이 매달렸습니다. 벚꽃이 지고 난 뒤 피어나는 겹벚꽃은 유독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부산 앞바다의 풍경과 어우러진 분홍빛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SNS 등에서 부산 겹벚꽃 동산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민주공원. 흐린 날씨 속에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연신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산책로를 거닐며 서로 사진을 남기느라 분주합니다. 시국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꽃 보니까 너무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풍경을 잊지 못해 매년 이맘때면 꼭 공원을 찾는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여기 와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면은 많이 뵙게 그래 친구 이제 갑자기 번개팅 하자 이래 불러내가 그래가 왔어요. 근데 역시 이쁘네요. 이 벚꽃은 말 그대로 팝콘처럼 팍팍 터졌다가 빨리 져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송이가 하나 마다 정말 꽃송이잖아요. 겹벚꽃을 볼 수 있는 4월 하순까지 늦봄을 즐기려는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가 경상남도 의령군과 환경부 낙동강유역 맑은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협력하기 위해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2일 열린 이날 상생 협약식에서 부산시와 의령군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향지역 주민 지원과 농업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낙동강 유역 맑은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은 1991년 페놀 사태 이후 부산과 동부 경남 주민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지역의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사업입니다. 의령과 창녕의 강변 여과수와 합천 한강 봉유수를 하루 90만 톤 취수해 부산과 동부 경남에 각각 42만 톤, 48만 톤씩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창원해양경찰서가 해양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대마와 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해경은 형사 기동정을 활용해 섬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허가되지 않은 대마와 양귀비 등 마약류의 밀경작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입니다. 또한 바닷길을 이용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부산형 늘봄학교에 대해 학부모 10명 중 9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초등학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1,191명 응답자 중 매우 만족 26.67%, 만족 36.23%, 보통 28.15%, 불만족 5.67% 등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정책에 만족하지만 지속적인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방법 다양화, 상급 학년 희망 학생 수용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거제시가 올해 명예시민 선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명예시민 후보자를 접수받습니다. 대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거제시 발전을 위한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로 현재까지 25개국에서 63명이 명예시민으로 위촉됐습니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거제시의회 승인을 거쳐 선정하며 오는 10월 거제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시민증을 전달받습니다. 명예시민 추천은 우편과 이메일,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함안군이 오는 30일까지 정책 제안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모 주제는 함안군의 특색을 살린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함안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우수 제안으로 채택되면 군수 표창과 함께 2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의령 홍의장군 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의령 소동생활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49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어린이 의병 체험과 의병 유적지 백길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특히 지난해 2024에서 2025년 경상남도 지정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면서 이를 자축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비전 선포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